종합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어요. 모두 애쓰셨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 타이밍이 안 맞네요. 네, 여기 써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하시는 동안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네,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셔서 같이 축하하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 또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지금 이 시간의 주인공은 사실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어려웠던 것들 또는 힘들었던 거 배웠던 것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이제 의미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전교육을 우리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도 사전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기관에 가서도 사전교육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16주에서 15주로 좀 줄여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도 나갔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이상의 봉사 그리고 1주, 2주, 중간평가, 기말평가,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러닝을 마무리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이 계시죠. 조교 선생님들도 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랑 만나서 워크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면서 예, 같이 의논을 하고 중간 또 기말까지 이렇게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예, 그리고 학생 특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허원 영화 감독님을 모셔서 북한, 이번에는 주제를 우리가 북한으로 잡아서 어떻게 북한의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거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성김의 리더십 워크숍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 특강으로는 매체 활용 교육이나 성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는 교수님과 기관 선생님, 현장 전문가분들이시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사실 굉장히 훈훈한 시간이었어요. 예, 기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기관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방문도 하셨는데 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관 선생님들이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수님 또한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 러닝을 또 현장에 나가서 하는 동안 교수님과 기관 선생님 그리고 조교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마무리를 하셨는데 먼저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전달을 하면 예, 이게 서비스 러닝이라는 것이 1, 2, 3가 있어요. 3까지 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 만약에 서비스 러닝 과목이 없어서 계속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더라도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배움의 과정들, 또 경험을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들, 또 여러분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로 섬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 러닝이 이번 학기에만 마치지 않도록 예,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이번 학기 서비스 러닝 너무 망했다.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경험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이 부족했었는지 또 어떤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좀 찾아서 그리고 그것들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서비스 러닝의 첫걸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다 끄집어 놓고 또 다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맞춰보면서 의미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찰 부분에서도 예, 경험을 지식으로 만드는 성찰 부분에서도 또 이웃들을 찾아서 섬기는 봉사 부분에서도 이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 이거는 이제 서비스 러닝 브릿지를 소개를 하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러닝을 할 수 있는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4번의 성찰, 저와 함께 하는 성찰 회의가 있고 수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방학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맞춰드려요. 맞춰드리니까 하여튼 학기 방학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평가하는 것과 중간에 저와 만나는 그런 미팅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는 걸로 방학 때 브릿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면 해외로 여러분들의 성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현정 교수님께서는 우리 성찰 에세이 심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심사한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전체의 대표로 그런 내용들을 다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서비스 러닝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가 어제 오늘 이 자리에 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정리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피는 봄의 설레임으로 시작한 서비스 러닝의 14주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기관을 방문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성찰을 해내고 성찰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콧등이 찌릿해지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대상 어린이를 좀 더 잘 대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다시 그 학생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 그 나라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어렵게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빌려와서 그분들에게 입혀드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 할머니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자신의 할머니를 찾아가 어떻게 대해드리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봉사를 넘어서 정말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그런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진정한 삶의 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학적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고, 한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값진 배움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에서의 1학점이 아니라 아마 인생의 학점을 받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심사위원 교수님들께서 총 23개의 포트폴리오를 감상하면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어느 것을 선정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시간이 참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기관에서 처음 방문해서 겪었을 때 느꼈던 새로움과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을 때 느꼈던 어려움,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들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다들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오늘 선정된 6작품은 여러분들과 좀 더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시거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마지막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포스트잇이나 그런 여러 가지로 의견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할 친구는 최윤영 학생입니다. 네. 대학 영어의 읽기 쓰기 수업으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 교수님의 대학 영어 읽기 쓰기에서 서비스 러닝을 진행한 자율전공학부 최윤혜입니다.
서비스 러닝 신청 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1학점에 이끌려서 서비스 러닝을 신청한 학생이었는데요. 언젠가 한번 봉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오는 차에 대학생도 되었고 마침 1학점이 남으니까 서비스 러닝을 신청해볼까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신청 계기였어요. 그런 제게 성찰일지 피드백을 주시며 공모전 참가를 권하신 이지연 조교님의 존재가 제가 서비스 러닝에 열의를 갖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이어진 김보라 교수님의 관심과 제가 봉사한 지하 마동센터에서 만난 지도학생들과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제가 서비스 러닝에 애착을 갖게 된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물론 서비스 러닝이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지도학생들의 영어 실력 차이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많은 고민이 뒤따랐어요. 또한 학생들의 지각이나 수업 교재 비지청 같은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서 처음 계획에서 조정을 가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수업 계획 이런 상황에서 저는 수업 준비를 최대한 꼼꼼하게 해가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길일 것이라 생각하여 수업에 준비하는 모든 문제와 관련 문법들을 먼저 정리하고 풀어본 다음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또한 학생들의 영어 실력 차이와 짧은 수업 기간들을 고려하여 단어 프린트물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매번 직접 제작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진짜. 수업 시간에 준비한 자료인데요. 지금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렇게 수업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좋고 귀여운 그런 감정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조금 다른 자세인 것 같아요. 책임을 다하는 일에는 시간 약속 엄수 같은 기본적인 일부터 수업 계획 수립과 변경, 그리고 기관 선생님들께 지속적으로 수업 진행 상황과 지도 학생들의 상태를 말씀드리며 피드백을 반영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전반과 학생들과 선생님의 조언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러닝을 마치며 저는 저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싶다는 목표와 글로벌 서비스 러닝에 참가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지만 저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로를 위해서도 영어 실력은 필수적인데요. 현재 저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모닝스웰에 등록하였으며 다음 학기에는 교양 필수 듣기 말하기 과목과 중급 영어 회화 과목을 수강하여 겨울방학에는 글로벌 서비스 러닝에 참가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서비스 러닝을 신청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찬성하길 기다리고 혼자 먹는 밥은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신청하는 활동을 따라서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두들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여 가졌던 기대가 있듯 저 역시 대학교에 입학하고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고등학생 때와는 조금 다른 더 좋은 사람이, 더 용감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김보람 교수님과 이지연 조교님의 칭찬과 관심은 저를 춤추게 했습니다. 칭찬을 보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이어져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러닝을 준비하며 지도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꼼꼼함은 제가 제출해야 하는 과제물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꼼꼼함으로도 이어졌고 또한 지도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수업 기획은 제 스스로의 적극성도 길러주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사소하지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망설임 없이 신청하는 태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 번 더 점검한 과제물은 좋은 피드백으로 돌아왔고
또 혼자서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탐색하고 해낸 일들이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서비스 러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은 얻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 러닝은 단순한 학생과 봉사를 넘어서 제가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체와 윤리 S를 활동했던 도원문학과 1, 2학번 임유라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기 전에 목차 먼저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제가 S에 활동했던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동체와 윤리 수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동체와 윤리 수업은 제가 지금 4학년인데요. 여러분께 다음 학기 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와 윤리는 문성훈 교수님, 철학 전공하신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업인데요. 먼저 공동체와 윤리 수업은 다양한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를 철학적인 개념과 어떤 철학적인 태도를 협양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수업을 이렇게 듣는 형식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을 듣는 동안 교수님이 정말 반하게 됐는데요. 제가 4학년이 되고 대학 강의에 정말 많이 여러 개를 들으면서 이 수업이 진짜 진정한 서울여대가 대표하는 대학 강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바로 민성교육 하잖아요. 그때 2주, 3주씩 학생들을 가둬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 왜 바로 민성교육이 중요한지는 설명해주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왜 우리 학교가 바로 민성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동체 윤리 수업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정과 소통이라는 윤리적 동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결과를 어떻게 에세이 활동에 연관시킬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학문적 기반을 좀 찾아보던 중에 독서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그런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독서 워크숍이라는 에세이 활동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 다른 친구들과 좀 특이하게 저는 에세이 기간을 스스로 좀 탐색을 해보고 컨택을 했어요. 여러분 다들 기간 배치를 받으시고 공강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남아 계셔야 하는 분들도 많으셨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저희 집 근처인 송파청소년 수련관대 대안학교 한틀에서 이 에세이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컨택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매주 10시부터 12시를 활용했는데요. 저희 집 근처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에서 에세이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 그 대상들에게 제가 더 집중했었던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음 학기 때 에세이를 하실 때 이렇게 스스로 기록 선택하시고 기획하시면 더 뜻깊은 활동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친구와 함께 독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에세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웨이키 카운트 다들 채플 시간에 들어보셨죠? 순간의 소중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 에세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저에게 굉장히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말이고 제가 에세이 활동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아무래도 올바르게 딱 자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학교 밖에서 대학교라는 곳에서 약물 중독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왕따의 경험이 너무 심해서 저한테 처음에 경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은 책의 개인적인 경험을 잘 곁들여서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점점 제가 순간을 소중히 하고 그 순간들을 채워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마지막 시간엔 자기가 겪었던 그런 많은 아픔들과 그런 걸 독서와 함께 나누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들은 순간의 그런 소중함을 느꼈던 그 진정성과 그리고 제가 성찰일지를 쓰면서 어떤 점을 수정하고 어떤 점을 보완할지를 자꾸 생각을 하고 정말 쓰기 힘드셨죠. 저도 정말 쓰기 힘들었지만 자꾸 제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성찰일지의 중요성도 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대상자도 정말 많이 변화하는 걸 느꼈고 저도 많이 변화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SL을 지속하고 싶어서 이 SL의 목적인 평생학습자, 평생봉사자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4학년이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SL 활동을 이제서야 한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1, 2학년 때 좀 더 열심히 SL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활동을 4학년이 돼서야 하게 된 이유가 좀 우리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진짜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지역 사회가 원하고 지역 사회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내가 배움으로써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학교의 슬로건인 Run to Share, Share to Run을 ES를 통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SL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일본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SL을 하게 되었는데요. 노원 나란히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를 발견하다인데 제가 어떻게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고 배려의 중요성을 알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이번에 처음 SL을 하는 건데 제 SL의 목표는 제일 큰 게 전공 지식의 확충이었습니다. 여기에 염두를 좀 많이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직 제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미리 경험해보고 싶어서 대학생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끔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SL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한 노원 나란히 지역아동센터는 노원구 나무늘집이라는 봉사기관에 속한 중고등학생 방과후 기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좀 사교육을 받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일본어와 경제 또 수학이나 이런 거를 저희 SL 봉사자들이 가서 가르쳐주는 건데 그래서 약간 처음에 하기에는 학교보다 어려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좋은 감정만 언제든지 전해줄 거. 이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원만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과정은 제가 1월 일본학과인데 현대일본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에서 한 이유는 전공에도 물론 언어 관련 SL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만 저는 언어보다 문화와 같이 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결합한 현대일본의 이해라는 걸 통해서 총체적인 일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SL은 놀이다라는 한마디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교재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수업 방식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 관해서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대답하고 또 거기에 질문하고 하는 식의 질의응답 수업도 인기가 있었고 또 아까 전통 의상 입혀주는 그런 체험도 제가 유카타를 직접 가져가서 학생들과 이 부분은 체험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놀이처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SL 활동 과정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수업을 물론 제가 잘 준비해가야 받아들이는 학생이 더 잘하지만 제가 칭찬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자신감을 얻고 그래야 수업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5명이었는데 사진은 하나만 찍었어요. 그리고 유카타도 이렇게
저기 오른쪽 친구는 수강생인데 왼쪽 친구는 수강생이 아니고 그냥 그 기관의 학생인데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네, 같이 읽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제일 목표로 했던 게 전공 지식의 확충이었는데 정말 100%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제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여도 남한테 설명해 줄 수는 없었는데 에세이를 통해 누구를 가르치면서 더 제 걸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면서 칭찬을 받는 쪽이 저는 더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제가 칭찬을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는 저 자신이 더 남의 장점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학생들과 저한테 모두 변화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 SL이 저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기관이 약간 그런 곳인 만큼 사회적으로 좀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일본어는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공부는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려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일본어에 관련된 꿈을 위해서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서 저는 그 힘내라는 한마디를 해줬을 뿐인데 그 친구는 이제 일본에 관련된 꿈을 더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한 친구는 일본어 초심자였는데 시험평가 만점도 받아오고 이래서 되게 제가 응원을 한마디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줘서 저는 그게 양쪽의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사를 직접 찾아서 번역하고 학생들한테 일본의 현대 일본의 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동양에 대해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2학기에 계속 같은 기관에서 에세이를 진행할 건데요. 학생들이 막 경제 수업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오사카에 자유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더 여행과 관련된 실용적인 회화 위주로 일본어를 가르쳐주면서 제 회화 실력도 늘릴 그런 계획이고요. 저도 이번 여름에 오사카를 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직접 전해주면 그게 직접 보고 들은 걸 전해주는 참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다짐은 제가 아까 계속 칭찬과 격려를 강조했던 것처럼 정서적인 면에서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싶고요. 또 사회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SL은 저는 처음엔 단순히 누굴 가르치는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학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단순한 교육 봉사가 아니라 배려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끔 그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서로 공부해가는 그런 풍요로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의 구조 에세이를 수강한 전주호입니다. 저는 성심여직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 한글 공부, 초등학교 5학년에 작문 공부, 중학교 1학년에 국어 공부를 도와주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2학년, 9살의 이 학생을 영희라고 하겠습니다. 기관에 막 도착한 저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준 영희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었으나 발음이 어눌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 12살의 이 학생을 수미라 하겠습니다. 수미는 안녕, 나와 같이 자주 보는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지만 넓다, 굶었다 같은 겹받친 글자들은 전혀 다루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4명의 학생인데요. 이름은 철수로 통일하겠습니다. 철수들과의 첫 수업은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한 문제가 시의 제재를 물어보았는데 그것의 정답은 살구꽃이었고 그런데 학생들은 하나같이 연분홍이라고 적어내었습니다. 연분홍은 시에서 제시한 살구꽃의 색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영희와의 수업을 앞두고 저는 비록 읽고 쓰지는 못하지만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영희가 아무런 뜻이 담기지 않는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를 쓰고 외우는 도중에 한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때 제가 영희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끌어다 쓴 틀이 바로 한국어의 기본 구조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에게 있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음소, 형태소, 단어, 문장 중 어느 영역에 있는지 궁리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상이 누구든 간에 한글 수업의 가장 첫 순서는 가나다라라고 생각한 것이 교차어인 한국어는 어용교체가 상당한 탓으로 이미 완성된 단어나 문장으로 한글 공부를 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것을 스스로 궁리한 끝에 옳다고 확신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 가나다라 수업으로부터 받을 그 지루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학년 순이와의 작문 수업인데요. 저는 지금껏 국어와 관련된 수업이라면 모름지기, 문학 요소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와 만나기 전에 저는 창작 요소를 바탕으로 한 작문 수업을 지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순이와의 첫 수업에 사용한 유인물입니다. 그러나 순이는 한글을 적는 일조차 어려워하는 학생이었고 당연히 수업은 유인물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끝나게 되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작문을 가르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가 구상해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작문 주제를 창의적인 이야기 짓기에서 경험 위주의 경험 말하기로 바꾸고 수업의 목표를 문단 쓰기에서 문장 쓰기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기초는 언어의 기본 어순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저는 모든 문장이 한국어의 기본 어순에 따라 주어, 목적어, 서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고 독선적인 열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전공 수업, 즉 국어의 구조와 한글 공부 사이의 연관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것은 진정한 형평성에 대한 것입니다. 기관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에게 맞아 오는 소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학생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두 명에게 일의 전말을 묻고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는데 센터의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기적이고 우유부단한 중립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고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주력했습니다. 그 학생을 몰아내려는 다른 학생들의 행동이나 공부와 관련하여 무시하는 말 등을 저지하고 그 상태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학생만 예뻐한다. 그러한 이유로 속상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저는 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친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에세이 활동을 통해 제게 일어난 변화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중학생들에게 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의 내용을 저만의 말로 옮기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한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상호관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방학 중 SL 브릿지 활동을 통해서 영희와는 음소가 결합된 받침을, 순이와는 보다 탐구적인 글쓰기를, 철수들과는 학교 국어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함께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좀 더 도와주고 싶다는 열망으로 시작하게 된 이 일이 제 삶의 중장기적 계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에세이 활동 동안 힘들고 때론 기뻤을 여러분들의 시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힘들었다. 그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일의 무게를 겪으면서도 한 학기 동안 꾸준히 달려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어국문학과의 전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빨간 조끼를 입고 잡지를 팔고 계신 분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보신 분들 손 들어보시네요. 엄청 많으시네요. 되게 많으시네요. 저는 사실 이 비기슈 코리아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 잡지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되게 많으신 걸 보니까. 네. 이분들이 바로 비기슈 코리아의 판매원 분들입니다. 서비스 러닝 활동을 통해서 판매원분들을 도와 비기슈 잡지를 파는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활동한 비기슈 코리아라는 기관은 홈리스 분들의 자립을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비기슈 코리아에서 만들어진 잡지는 수익을 받지 않는 순수 자원봉사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잡지 한 권이 5,000원인데 그 가격에서 반띵가 2,500원이 홈리스 판매원분들로 직접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비기슈 코리아에서는 홈리스 분들의 가능성을 발굴해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 발표의 제목이 나를 넘어 사회를 깨우는 큰 그림을 그리다라는 조금 거창한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배운 변화 그리고 계획 순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SL 활동을 통한 공부는 처음 기관 OT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라는 멘트는 비기슈 코리아라는 기관의 대표 문구예요. 저는 처음에 기관 OT를 들으러 갔을 때 이 문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OT에서 비기슈 코리아에서 하는 활동들과 그리고 제가 비기슈 코리아 판매원 분들을 돕는 그런 활동이 홈리스라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게 됐어요. 저는 그때 비기슈가 이야기하려는 게 홈리스 분들의 자립을 돕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당신을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라는 문구처럼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변화를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후로 SL 활동을 하면서 홈리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그리고 비기슈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SL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세상을 바꾼다고 해도 잡지 같은 걸 팔아서 이게 바뀌어질까? 아니 이게 뭐 엄청 유명한 보그 이런 잡지사도 아니고 저런 거 한 권 산다고 내가 저거 한 권 5,000원 주고 산다고 해서 이게 홈리스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의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SL 활동을 하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정말 그저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네, 홈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들도 많고 저는 활동을 하면서 비기슈처럼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정말 진전이 있을까? 홈리스 문제를 누가 알아봐 줄까?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한 사진들인데 저는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호텔을 가서 너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원하는 곳으로 그냥 너 신청을 해서 가면 돼 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역도 가보고 판매를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최대한 많이 가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서울역도 가보고 뭐 안국역이나 건대입구, 노원역, 압구정 같은 데로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은 판매원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근데 몇몇 판매원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말투가 좀 어눌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잡지를 팔려고 이제 홍보 멘트를 외치는데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알아듣고 잡지를 사러 와야 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이상한 눈으로 비웃음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가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판매원분들이 그런 시선을 받게 되면은 좀 이렇게 멘트를 중단하시고 한숨을 쉬신다거나 움츠러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저한테.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기슈에서 판매원이 되어서 잡지를 판매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자신이 홈리스였고 노숙자라는 그런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판매원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비웃음 어린 시선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옆에서 제가 많이 응원도 해주고 일부러 더 멘트를 크게 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과 반대로 저랑 판매원분한테 와서 음료수도 뭐 사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응원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건대 입구에서 만난 한 판매원분들은, 건대 입구에서 만난 한 판매원분은 저한테 자기가 비기슈 코리아라는 이 잡지를 홍보하고 싶다고 자기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잡지를 홍보하고 싶다고 사진을 저랑 같이 막 찍고 판매원분들이랑 사진을 찍고 잡지도 10권 정도 되게 많이 사가시고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응원을 저한테 직접 해주셨거든요. 판매원분이랑 저한테 활동을 할 때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까 세상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조금이라도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변화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홈리스라는 사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변화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 러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학점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1학점이 그렇게 큰 학점은 아니지만 이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봉사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진로 문제인데 이 서비스 러닝 활동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제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 활동하기 전에는 무언가가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앞으로 어떤 직업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PD가 돼볼까? 영화 쪽으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직업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비기슈 코리아를 만나고 그 기관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목표를 잡게 되면은 그런 직업을 가지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좀 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내가 가진 이 목표와 연결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러닝 활동을 하면서 제가 서비스 러닝 활동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나에 대한 가치를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 홈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 문제를 생각해볼 때도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서 그런 계기를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만족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만족으로 꿈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에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번에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중간평가의 시간 때 비기슈 코리아 외에 다른 여러 봉사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여러 학우분들이 직접 수업 자료를 만들고 아까 주호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 준비를 전문적으로 많이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에세 활동을 하면은 나도 내가 직접 배운 무언가를 직접 활동에 적용해보는 그런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나를 너무 사회를 깨우는 큰 그림을 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내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사실 내가 제일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에세 활동은 나와 사회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위생 및 안정성 검사라는 과목과 연계하여 처음으로 SL에 참가했던 식품공학과 13학번 김다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의 첫 위생교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SL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교과목과 간단한 활동 소개, 그리고 SL을 통해 배운 점, 제가 변화된 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강했던 식품위생 및 안전성 검사는 식품 품질 관리나 이제 위생관리 부서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일반 미생물, 그리고 식중독 미생물과 같은 기술 같은 이제 실험 과목을 다루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SL 활동에서 미생물 검사를 통한 이제 위생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소개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직접 배지를 가져가서 손에 있는 균을 직접 배지에 접종해서 눈으로 균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입속에 있는 세균이나 공중에 있는 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왜 우리가 더 손을 씻어야 하고 어떻게 위생에 더 철저해야 하는지 그런 동기 유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속에 있는 발효 미생물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발효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샌드위치나 요거트, 요구르트 같은 요리 실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SL을 통해 배운 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굉장히 SL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점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SL을 하면서 맨 처음에 기관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너무 재미없다고 다 반이나 나가버려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을 더 이제 보완을 하고 계획서를 다시 어떻게 수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많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SL을 통해서 굉장히 4가지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치가 이해와 존중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이나 또한 이제 수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찾아보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해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배웠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협력이란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빙고 게임이나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서로 이제 모르는 부분이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이 외에도 간식이 한 조각이라도 있더라도 그 젤리 한 조각이라도 3등분해서 나눠 먹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협력의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제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는 위생 검사 외에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제가 매주 성찰일지를 쓰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아 성찰의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성찰일지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점이나 제 스스로 반성할 점,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았던 점, 그런 점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적으면서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변화된 점입니다. 예전에 SL을 참가하기 전에는 시험 전에 이제 막 벼락치기를 하고 공부를 항상 미뤄서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SL을 참가하고 나서 아무래도 수업 자료를 준비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수업 자료 같은 부분들을 복습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복습하게 되었고, 또한 아이들과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직접 여러 가지 식약처 같은 홈페이지에서 이슈 같은 것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도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저는 앞으로 식품 안전인으로서 2번째 걸음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 학습과 이제 앞으로 인턴 같은 실무 경험을 쌓으며 심화 학습을 하고, 이 외에도 식품 안전 이슈를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도 찾아보면서 미생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 그동안 15주 동안 에세이를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모든 도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저희 서비스 러닝 평가회를 마치고 지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예, 많은 친구들이 또 6시에 토익 시험이 있어서, 토익인지 토플인지 시험이 있어서 갔다고 그래요. 예, 저희가 성찰 오늘까지 성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6주 차에 일지를 쓰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학생들이랑 같이 나눴던 내용들, 그걸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통해서 일지 잘 써주시고 지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학생증을 가지고 앞에 오셔서 저희 기념품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받지 못한 친구들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즐거운 방학 맞이하시고 다음 학기에 서비스 러닝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고 가세요. 돌리겠습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앞에 오셔서 학생증을 보여주시고 기념품을 받아가시고 나머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방학 되세요. 네, 그리고 와주신 교수님과 기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기관 선생님들께도 기념품을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